새벽 2시 전화가 울립니다. 딸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제발 돈 좀 보내줘. 70대 김 할머니는 손이 떨리는 채로 송금 앱을 열었습니다. 350만 원을 보내고 나서야 진짜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딸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잠시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가 보낸 음성 메시지, 아빠가 어눌하게 찍은 셀카, 동생이 올린 15초짜리 릴스.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마 목소리니까 엄마고 아빠 얼굴이니까 아빠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들. 그 당연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영상 포렌식 감정사 강민호 씨는 오늘도 모니터 세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의뢰받은 CCTV 영상의 프레임을 한 장씩 넘기며 조작 흔적을 찾아내는 게 그의 일인데, 솔직히 요즘은 일이 편해졌습니다. AI 분석 도구가 0.1초 단위의 픽셀 이상까지 잡아내주니까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기대며 민호 씨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 덕에 세상이 참 투명해졌다고. 그리고 그건 민호 씨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채널을 돌렸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 상관없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였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박지은 씨는 하루에 120통 넘는 전화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늘 하던 인사말인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옵니다. 지은아, 아까 네가 전화해서 급하게 돈 보내달라고 했잖아. 보냈어. 지은 씨는 오전 내내 상담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들은 목소리는 틀림없이 지은 씨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주, 중학교 2학년 담임 오정민 교사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오 교사의 음성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일 현장 학습 취소됐으니 준비물 안 챙기셔도 됩니다. 오 교사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억양도,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도 자기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면서 오 교사는 깨닫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강민호 씨의 사무실. 판별, 불가가 뜬 그 영상을 수동으로 분석한 지 사흘째입니다. 프레임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쪼개도 조작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픽셀 하나하나를 확대할수록 오히려 더 깨끗해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차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건을 감정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강도치상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제출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장윤희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피고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해당 영상의 AI 합성 여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요청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양측을 번갈아 봅니다. 증거 채택이 보류됩니다. 피해자의 손이 증인석 난간을 꽉 줍니다. 분명 자기 눈으로 본 범인인데 그 봤다는 사실이 아무 힘도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금융계에서도 터집니다. 대전의 중소제조업체 대표 최인수 씨. 오후 3시 주거래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화상 전화가 옵니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말투. 최 대표님, 오늘 중으로 대출 서류 재서명이 필요합니다. 링크 보내드릴게요. 최 대표가 링크를 누르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지 40분 뒤 법인 계좌에서 2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진짜 지점장은 그 시각 본점 회의 중이었습니다. 은행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음성 본인 인증, 화상 본인 확인. 그동안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반으로 쌓아올린 보안 시스템 전체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한 시중은행의 보안팀장은 내부 메신저에 이렇게 적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와 얼굴을 신뢰 기반으로 쓸 수 없음. 대안 시급. 그 메시지를 보낸 게 진짜 보안팀장인지 확인할 방법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5건이던 것이 50건, 곧 200건을 넘기는데 문제는 감정 결과였습니다. AI 합성 확인도 아니고 원본 확인도 아닌 판별 불가가 전체의 40%를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민호 씨는 모니터를 끄고 어두워진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저 얼굴이 정말 나인지 어떻게 증명하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주부 임수연 씨는 남편에게서 온 영상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출장 중인 남편이 호텔 방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 내일 들어갈게. 평소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말투입니다. 그런데 수연 씨는 그걸 3번이나 다시 돌려봅니다. 눈 깜빡임이 자연스러운지, 귀 뒤 점이 보이는지, 배경의 커튼이 이상하지 않은지.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입니다. 결국 직접 전화를 겁니다. 오빠, 방금 영상 보낸 거 맞아?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당연하지, 왜? 수연 씨는 안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이런 확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퍼집니다. 이 확인 전화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연인이 연인에게. 방금 그거 진짜 너 맞아? 가족 사이에 하루에도 3~4번씩 이 질문이 오갑니다. 대구의 고등학생 이재훈 군은 엄마에게 전화할 때마다 어릴 적 별명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게 둘만 아는 암호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시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분이 들어서 재훈 군은 점점 전화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엄마와의 통화가 주 5회에서 주 1회로 줄었습니다. 기술이 가족을 더 가깝게 연결해 주던 시대는 이제 거꾸로 가족 사이에 벽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의 물류회사 팀장 서동혁 씨는 이메일을 하나 받습니다. 본부장 명의로 온 긴급 지시인데 서명도 있고 문체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동혁 씨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다른 팀에서 같은 방식으로 가짜 지시에 속아 계약금 4천만 원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본부장에게 직접 확인하러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본부장이 묻습니다. 서 팀장, 내 메일 확인했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동혁 씨는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으면 더 위험했으니까요. 업무 하나를 처리하는데 전화 확인, 대면 확인, 이중 서명까지. 하루가 확인 절차로만 다 갑니다. 그 사이 더 큰 불이 붙습니다. 한 시민 기자가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장면을 촬영해 공개합니다. 영상 속 의원의 얼굴도 목소리도 손에 쥔 봉투도 선명합니다. 48시간 만에 조회수 1200만을 찍는데 해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단 한마디. AI가 만든 조작 영상입니다. 기자석이 술렁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라는 증거도 가짜라는 증거도 내놓을 수 없는 교착 상태. 결국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여론은 둘로 쪼개집니다. 어떤 사람은 의원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시민 기자를 비난합니다. 누구의 눈도 확신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씨의 사무실 전화는 이제 하루 종일 울립니다. 법원, 검찰, 보험사, 대기업, 심지어 개인 의뢰인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영상이 진짜입니까? 민호 씨의 대답은 점점 같아집니다. 현재 기술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민호 씨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법원이 먼저 손을 듭니다. 대법원이 긴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영상 및 음성 증거는 독립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2인 이상의 현장 증인 진술과 병행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걸 눈먼 판결의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CCTV가 있어도 소용없고 블랙박스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한정우 씨는 상대방 차량의 신호 위반 영상을 들고 보험사를 찾아갔다가 AI 합성 가능성 배제 불가라는 한 줄의 보상을 거절당합니다.
정우 씨는 서류 봉투를 쥔 채 보험사 로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목격자 2명을 찾아오라는데 새벽 3시 이면도로에서 자기 차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대출이 중단되고 계좌 개설에 지점 방문이 필수가 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한 곳은 고객 이탈률이 한 달 만에 34%를 찍습니다. 대전의 최인수 대표는 2억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직원 12명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던 날, 최 대표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온라인도 마비됩니다. 포털 뉴스 댓글마다 같은 말이 붙습니다. 출처 있음? 이거 AI 아님? 기사 내용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맛집 리뷰에도, 날씨 기사에도, 부고 기사에도 가짜 아니냐는 댓글이 달립니다. 사람들은 읽되 믿지 않고 보도에 확신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소율 씨의 채널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조회수가 반토막 납니다. 댓글에 이것도 다 AI잖아. 뭘 믿고 보냐가 도배됩니다. 소율 씨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보여주며 저 실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댓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얼굴도 AI일 수 있잖아. 민호 씨는 퇴근 후 아파트 현관문을 열다가 멈춥니다.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자기 얼굴을 봅니다. 저게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건 뭘까? 비밀번호? 지문? 그것마저 복제되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너진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였습니다. 서울역 광장, 대형 전광판에 긴급 재난 문자가 뜹니다. 수도권 지역 화학물질 유출 경보, 즉시 실내 대피 바랍니다. 그런데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 절반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형식의 가짜 재난 문자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조영환 씨는 전광판을 올려다보다 고개를 젓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또 낚시겠지. 그런데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30분 뒤 영환 씨의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찾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광장에 남아있던 수백 명이 기침을 쏟아내고 119 신고가 폭주하는데 소방서도 확인의 시간을 씁니다. 신고 영상이 진짜인지 판별해야 하니까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 입국장, 얼굴인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전면 중단됩니다. AI 합성 얼굴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적발된 뒤 전 세계 42개국이 생체 인증 게이트를 닫아버린 겁니다. 줄이 터미널 밖까지 이어집니다. 여권을 손에 쥔 채 5시간째 서 있는 회사원 나윤정 씨의 다리가 풀립니다. 심사관이 여권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묻습니다. 본인 맞으십니까? 윤정 씨는 대답합니다. 네, 접니다. 하지만 그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여권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 사진조차 믿을 수 있는지 심사관의 눈에 확신이 없습니다. 병원도 멈춥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원격 진료 시스템이 중단됩니다. 환자가 보내온 증상 사진이 AI 생성물인지 판별이 안 되고 화상 진료 중 환자 얼굴이 본인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당뇨 환자, 문기철 씨는 석 달째 대면 진료 예약이 잡히지 않아 인슐린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마지막 인슐린 펜을 꺼내드는 손이 무겁습니다. 한 달치인데 2주를 버텨야 합니다. 학교는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됩니다. 온라인 시험 감독 AI가 수험자의 얼굴을 판별하지 못하면서 전국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전면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대면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한양대 공과대학 3학년 김도윤 군의 리포트가 표절 의혹을 받습니다. 교수가 묻습니다.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도윤 군이 직접 쓴 게 맞는데 문체가 AI와 구별이 안 됩니다. 자기 글이 자기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세상. 도윤 군은 교수 앞에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증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강민호 씨에게 최악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강민호 씨 맞습니까? 본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금융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호 씨의 입이 바짝 마릅니다. 자기 얼굴이 합성된 영상으로 누군가가 5건의 대출 사기를 쳤고 피해 금액이 8억을 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민호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영상 속 민호 씨의 얼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사자 본인이 포렌식 전문가인데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 얼굴 앞에서 무력해진 겁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10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영상통화가 처음 가능해졌을 때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면 추억이 됐고, 영상 한 편이면 증거가 됐고, 목소리 한마디면 안심이 됐습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던 시대. 우리는 그 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속 2027년의 인류는 눈을 뜨고도 볼 수 없고 귀를 열고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감각을 확장해 준 것이 아니라 감각의 의미 자체를 빼앗아간 겁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찾아낸 해법이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 디지털이 무너뜨린 신뢰를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기업들은 중요한 계약을 화상회의 대신 대면으로 돌렸고, 은행은 창구 직원을 다시 늘렸고, 법원은 증인의 육성 진술을 최우선 증거로 격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핸드폰에 엄마에게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미소. 밥 먹었어? 그 영상을 재생하는 당신의 손가락은 멈칫할 겁니다. 한 번 볼까? 두 번 볼까?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까? 아니, 그냥 찾아가 볼까?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무너진 건 기술이 아니라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